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야 후보가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다소 우려되는 그런 정책도 있는데요. 그러한 정책 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결국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여당 후보죠.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제1야당의 후보인데요. 이 두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그러니까 3월 9일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 두 유력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살펴본 뒤에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들, 그 다음에 이제 GTX ABCD 이런 것들이 효과가 상당히 파급 효과가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구체적으로 지역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 또 대응 전략을 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그 재건축 용적률, 그러니까 재건축도 좀 활성화하겠다. 좀 얼마 전에 뒤늦게 이런 대책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하면서 공공주택 비율 상한도 좀 동시에 높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특정 지역, 그러니까 강남보다는 비강남권에, 그러니까 재개발 공공참여, 공공주도 재개발은 활성화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재건축까지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폈다는 점에 상당한 변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비율을 상향하겠다. 어떻게 상향할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기부 체납이 될지 또 전체 주택 중에 공공주택의 공급 비율을 또 얼마나 높일지 이런 구체적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안전진단 이제 항목 구조 안전성 부분에 좀 비율을 가중치를 낮추고 이 주거의 환경에,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졌는가, 환경의 비중을 좀 높이도록 안전진단의 절차를 좀 까다로운 데서 좀 덜 까다롭게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역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안전진단 절차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보다 좀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보다 진입되고 좀 더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게 아닌가, 예고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 재건축 수요가 높은 목동, 노원, 송파부터 적극 추진하겠다. 윤 후보는 그렇게 밝혀서 좀 이재명 후보와 달리 좀 강남 지역도 또 인기 지역도 재건축이 좀 빨라질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좀 특이하게 재건축 재개발은 아니지만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이런 신도시에 지금 가구수가 한 30만 가구 되는데 여기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10만 호 정도를 추가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우리가 이제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 제가 늘 말하는 3단계의 그 논리적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어쨌든 재건축은, 서울의 재건축은 특히 지금도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지역이 늘어남에도 강남 재건축, 목동, 여의도 지역은 가격이 오르거나 신고가를 경신하고 아직 하락할 조짐이 보이고 있지를 않은데, 이 배경에는 지금까지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 다시 말해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이제 대선 후보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확실한 것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 또 이 재건축 재개발 지분 가격은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좀 주저스럽고 좀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는 이 재건축 가격이 떨어져야 집값의 진정한 변화, 근본적 안정이 올 것이다, 궁극적 안정이 올 것이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유력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과 그 진행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우선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일기 신도시에 있는 분들도 이제 그동안 리모델링이 이제 그동안 대세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 전 지역이 재건축, 종합적인 통합 재건축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정도의 예를 들면 뭐 15% 또 30% 이런 걸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가구 수를 늘리려면 전면적인 리모델링, 그러니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뛰어넘는 전면적인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 리뉴얼 시티라고 그래서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삼보는 이런 중동 지역은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면적인 재건축을 하는 게 토지 이용이나 또 주민의 편리성, 또 기반 시설 확충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점을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재건축의 가장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질타부터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이러한 점들은 특히 수도권 서울과 이 대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는 용적률을 얼마나 올리는가, 300에서 400으로 올릴지 500%로 올릴지, 많이 올릴수록 그 효과가 크겠죠. 또 그리고 층고도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릴지 또 60층 이상으로도 또 대폭 상향 조정할지 여부는 현재는 미지수지만, 용적률이 완화되고 층고가 완화되면 될수록 재건축 지분 가격은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 특히 재개발에 가장 수혜주는 이 앞전에 했습니다만 신통기획 모범 시범지역 21군데, 그 중에서도 벌써 충신 상인 지구는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고 땅값이 한 1,500만원 2천만원이 안 된 지역들이었는데 3천만원 정도 되고 있고, 19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2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지역들은 권리 산정 기준일인 9월 23일 이전에 매입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아파트를 한 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85제곱미터 이하 34평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6평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18억 정도죠. 근데 지어졌을 때, 완공했을 때 가격은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로 이렇게 도심권이고 종로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도 2배 가까이의 수익은 좀 예상이 된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빠르면 4, 5년, 뭐 늦으면 10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철거와 이주만 빨라진다면 여기 주변의 기반시설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건축을 짓는 그 시간만큼 정도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준공과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걸 놓친 분은 어떻게 할까요? 대응 전략으로서 제가 볼 때 이 129군데 여러가지 나머지 지역 중에 이번에 21군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우리가 지도가 나갔었는데 규모가, 그러니까 시범지구 민간 재개발 일제 면적이 도심일수록 이게 중요하고요. 직주 근접이죠. 환경을 갖죠. 그 다음에 규모가 클수록, 물론 당연히 역세권일수록 이 지역에 포함은 안 됐지만 두 가지 21군데 지역에 바로 인접한 옆 동네는 내 집 마련 차원 또 장기 투자
그 다음에 뾰족하게 청약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면 원룸이 됐든 빌라를 매입하는 것도 저는 매입할 만하다. 장기적으로 투자가치 또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100여 군데가 또 다음 지역으로 이번에 시범 지역이니까 차례로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9월 23일 이제 이후에 매입한 것들은 현금 청산이 된다고 그랬죠. 권리 산정일 이후에. 그걸 감안해서 그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든지 또 그 주변에 실거주 목적의 빌라 같은 걸 매입하는 것도 저는 뭐 최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최고의 방법은 9월 23일 이전에 딱 이 21군데 이번에 지역 들어가는 게 맞췄다면 아파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신이 아닌 이상 물론 예측은 좀 가능했죠. 특히 창신 승인지구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고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또 청파 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상이 됐던 지역도 있었지만 송파 마천 지역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나간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지정될 지역, 그리고 꼭 이 재개발이 당장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도심권에, 그러니까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서 당장 재개발 신속통합계획 대상은 아니지만 또 시간을 기다리면 될 수 있는 곳들도 예상 지역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들고 나왔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파격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아직 재건축 재개발은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절차부터 용적률 충고 완화 좀 빨라질 것 같고, 이들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보유한 분들은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이 자산관리 측면,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 가능성, 투자가치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서울의 도심권의 낡은 지역들에 대한, 그러니까 낡고 허름한 주택으로 보이지만 도심 공동화라고 해서 슬럼화되는 이런 지역들이 이제 급부상할 것이다. 여기에 보태면 또 일기 신도시 이런 지역도 좀 불편하지만 좀 참고 견디면 이제 새 아파트로 탈바꿈, 우리가 환골탈태라고 그러죠. 천지개벽하는 그런 도시의 변화, 공간구조의 변화, 또 새 아파트의 변화, 가격의 변화를 맛볼 수가 있다.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우리의 미래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살집팔집 책과 또 살집팔집 저의 앱이죠. 무료 앱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도 어떤 아파트가 앞으로 뜰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살집팔집 앱도 보시고 또 깊은 공부, 체계적인 이론 체계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시면 살집팔집 최근의 신간 책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